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7일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김기흥 인천 연수구 을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 설도 네.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그랬는데요. 그 어제 얘기하다가 딱 그 인천 전체를 얘기했지, 네, 예. 살짝 만만 인천 연수을 그 지역 주민이 인사하신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네. 했는데요. 자, 지역의 밑바닥 민심, 이거 바닥 민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무슨 바람이다, 뭐 중앙당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각계전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예비후보 등록하고 인사 다니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실은 예비 후보가 12월 초에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날짜 개념이 좀 했는데 음, 지금 뭐 거의 2달째 되고 있습니다. 두 달째, 예. 2달째 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크게 보면 변화죠, 변화. 예. 변화인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꼭 가져와라 의회 권력을 이 변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들 좀 피로감이 있다.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건 세대 교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우리 이 자랑스러운 홍철기 TV에 아이고. 나와가지고 제가 책 잠깐 예, 소개를 예, 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때가 분노 조장 시대 유감이라는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선동에 능하는 이 사람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조장하는 세력, 자신의 잘못을 진영 논리에 감추고서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대, 네. 그런 시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만 이런 시대에 맞춤표를 찍자는 의미에서 세대 교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같은 괴를 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된다. 나라 절단난다. 이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된다. 이게 저는 뭐 세대 교체라고 해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언행에 진중함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네요. 단순히 뭐 젊다고 해서 그분들이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만 이유로. 자, 네. 많은 분들이 왜 선거라면은 선거운동, 네. 사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후보로서 하는 네, 그 예. 생동한 또 느낌을 또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5시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5시? 5시에 네. 일어나서 제가 옷을 좀 두텁게 입습니다. 겨울이니까. 네, 여기 네. 패치도 이렇게 가슴하고 이렇게 저기 붙이고 핫팩. 예. 붙이는 핫팩이 있어요. 예. 넣는 것도 있지만 스티커로 돼 있는 네, 거 예, 있죠. 스티커 있는데 이 배를 해주면 따뜻합니다. 그렇죠. 배가 따뜻해야죠. 그리고 목덜미도 하는데 세 개나 붙이시는 거예요? 뭐 여기 하나 하는데 실은 제일 추울 땐 지났어요. 그렇죠. 제일 추울 네.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한 중반 그때가 추웠습니다. 아직 적응 안 됐을 때. 그때 제가 가장 추울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만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후보들은 1월 달 이후에 했어요. 결정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보다 이 아침에 그 출근길 인사가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도 있고요. 현장 가서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저는 사실 3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3시에 일어나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몰라요, 저는. 근데 네. 이제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난 스타일이긴 한데 새벽 지금 아침이 해가 7시 한 3-40분? 3-40분 정도에 떠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아침에 5시 4-50분부터 7시 3-40분 해 뜬 것과 해 뜨긴 이후의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왜냐면 진짜 어두울 때 음. 차량에 대고 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드백이 안 오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차문 내려주시고 어. 막 반갑게 인사해 주신 분이 있고 진짜 이게 사실 저를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은 좀 안쓰럽거든요. 그러네요. 안쓰럽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울 때 바람이 셀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이 반응이 좋다는 게 선거 공학적으로 이걸 이용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안쓰럽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새벽에 출근길 인사 하시고 그러면 8시, 9시 정도 전에 끝나서요.
제가 이제 집에 갑니다. 예.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회의를 하러 갑니다. 회의. 9시 반에서 10시 사이 회의를 또 하고. 선거 전략을 또 나눠야 되니까. 왜냐하면 선거는 예.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예.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계속 같이 가실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멤버들은. 가기도 하고 예. 결국은 뭐냐면 이거죠. 제가 전략도 짜고 뭐 메시지도 하고 하지만 제가 온전하게 다 못해요. 위임을 하고 권한을 드리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우 진짜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네요. 그렇죠. 그래 이게 단순히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참모들이 필요한 것처럼 저 또한 선거도 그렇고 우스갯소리 그게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할수록 진짜 선거는 체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체력 중요하죠. 살 좀 빠지셨어요? 저 5kg 빠졌어요. 5kg. 5kg 아이고 빠졌어요. 보통 몇십만 원 주고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야지 혹시 되는데. 살을 빼시길 원하신다면 선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10시나 11시부터는 오전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점심 때 대부분 사람 만나러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으면 또 식당 상가 가서 인사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오후 2시나 3시에 또 일정 있고 4시부터 또 퇴근길 인사. 퇴근길 인사. 왜냐면 일찌감치 시작. 퇴근길 인사를 7시 때부터 할 것 같잖아요. 6시. 예. 그땐 또 어두워요. 그리고 그리고 밝을 때. 지금은 소위 목 좋은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합니다. 일단 딱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네, 예. 목 좋은 자리라는 게 보통 지하철역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인데 예. 송도는 좀 달라요. 송도에도 지하철 몇 개 있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보다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송도는 보면 1교, 2교, 3교 그 대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로 라인의 초입이 이른바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4시, 3시 반부터 하거든요. 일찍 그냥 딱 자리를 잡으시고. 자리도 잡고 6시 반 정도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네. 6시 넘으면 그때는 또 LED 된 거. 반짝반짝. 근데 그게 무거워요. 무거운데 뭐 괜찮습니다. 뭐 또 특수부대 출신이신데 그 옛날 군장 매든 거 생각하면 가볍죠. 네. 네. 여튼 보면 힘들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힘듭니다. 근데 비슷한 지점을 계속 인사를 하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나는 얼굴들도 그럼요.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끝나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지는 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시간대 출근하시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정해져 있죠. 예. 그렇죠. 그럼 그분이 지나가면 대략 한 6시 반? 어떤 분이 오면 한 7시 반? 그걸 다 또 기억을 왜냐면 하시는. 제가 송도 1, 2, 3교 중에서 2교만 소위 말해서 뎁다 팠어요. 처음에. 예. 한 20일 거기만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 보이죠. 신호 체계도 다 압니다. 여기가 바뀌면 여기에서 뭐 되고. 그렇죠. 네, 딱 왜냐면 사거리니까. 바로 차 이쪽에서 움직이면 그럼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또 막 인사하다가 교통 흐름에 막히면 안 되고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라고 특정하긴 그렇지만 너무 차 가까이서 막 하시거든요. 위험합니다, 그건. 그래서 절실함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은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간이 좋아야 된다. 술을 좀 돌아다니면서 한 잔씩 잘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어떠십니까? 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왜냐하면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사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쪽 테이블에서 줬는데 이쪽 테이블은 또 안 마시면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이게 이른바 공중전이라고 하죠. 공중전이 있고 현장에서 이제 접하는 게 있는데 백병전이 있고 그런데 공중전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멋진 홍천블리기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봐서 인지도를 쌓고 알아주시는 이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를 알릴 수 있는 SNS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문자나
근데 그게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제가 현장에서 샤우팅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뭐 예. 교회 가서 인사하고 성당 가서 하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요즘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나가고 어디 인사드리면 아 저번에 이 교회에서 했죠. 어제는 성당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저를 5번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랬지. 와이프보다 저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야 대단하네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너무 바운더리를 좁게 했을 수도 있고요. 참 아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가끔씩 선거 때 동네 한 바퀴도 안 돌아본 상황에서 그냥 전략공천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선거 치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지역 밀착형으로 움직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명분과 실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라는 게 거창한 이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한 만큼에 대해서 온전하게 주신다고 봐요. 네. 물론 제가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면이 있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면서 쉽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갔는데 다 환영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고마움을 모르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 절실함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냉랭한 것도 보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잘하라는 또 격려의 말씀 속에 또 책임도 있으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돼야 그 고마움과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선출직 공무원과 비례대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현장에서 진짜 쓴 얘기, 좋은 얘기 다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그 후보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 점수를 더 주셨으면 그 대신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자, 그래서 완전히 그냥 겸손하게 지역에서 인심을 하나 둘씩 얻어가고 계신다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더 이렇게 잘하라는 좋게서, 말씀으로. 예,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네. 보면 뭐 외면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예. 다양한데.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무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죠. 이게 제가 다른 지역은 안 해봤잖아요. 예. 근데 다른 지역의 예비 후보님은 예. 정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송도, 인천 연수울, 예. 송도 1, 2, 3, 4, 5동, 그 다음에 또 동춘 1, 2동, 예. 옥년 1동 분들은 그렇게 그러진 않으세요. 그래서 물론 이견이 있지만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뭐야 하면서 뭐 명함을 던져버리거나 예.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양반 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 예. 존중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감사하죠. 예. 자, 감사하고 계속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겸손과 감사를 굉장히 중시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피켓팅을 하고 상가 인사를 갈 때 딱 그 얘기를 해요. 선거 때만 올 거면 이러지 말라. 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번 속았다는 거죠. 매번 속죠. 매번 속죠. 예. 그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저 또한 말이잖아요. 저 또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들게 됐을 때 더 고마움을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의식이 되게 커요. 높아져서 어떤 공약 그 다음에 송도는 지역 발전에 대한 니즈 그런 어떤 욕구가 크거든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 집을 산 사람도 있고 또 전세 사시는 분도 있고 월세 사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이곳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예비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는지에 대한 그게 커요. 그리고 관심들이 큽니다. 그리고 1동, 2동, 3동, 4동, 5동일 때 지역이
송도는 송도로 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동별로도 있지만 공구별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 여러 공구를 묶어서 이제 동일 수 있는데 6809 그러니까 송도 5동이 있거든요. 예. 거기 4동도 있고 5동도 있는데 809 예를 들자면 거기가 송도가 20만입니다. 예. 20만인데 송도 5동의 주민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딱 느낌상.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데겠네요. 그렇죠. 4만 7천. 어. 3동이 한 5만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덩그러니 아파트만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상업시설 그런 게 없어요. 아파트만 몰아놨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만 분양하고서 나중에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다면 후행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아니면 도리어 더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많아지면 좋을 거야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피스텔이 많아진 것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이미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나 특히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아파텔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거기에는 또 오피스텔 위주로 사업이 이렇게 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거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학원도 있어야 되고 레저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고 뭐 상업시설도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타필드와 같은 주상이 아니죠. 예. 복합 상업시설 예. 그게 필요하다. 대규모.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송도에서 제일 부족한 게 병원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맞습니다. 병원도 보면 우리가 아플 때 응급실을 가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송도가 1교, 2교, 3교 다리로 이어졌잖아요. 예. 송도 안에서 24시간 응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응급실이 없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20만 명이 사는데.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뭐가 있냐면 근데 이게 참 예상 외인 거네요. 송도 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송도라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제가 실제로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서 아이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신정초, 신정중, 연성고 그다음에 둘째도 신정초, 신정중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장점과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한 예로 그게 있어요.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원하는 대로 다 못 가요. 그래서 송도 밖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교통이라는 측면도 제가 아까 이제 송도 5동 얘기하면서 스타필드와 같은 예. 복합 상업시설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 뭐냐면 그쪽에 보면 송도가 여기 있는데 이 4만 7천이 있는 송도 5동에 연장 구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2km가 채 안 되거든요. 딱 역 하나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여기 2개 더 생겨야 되는데 여기 2개 더 생기고 이게 2km가 채 안 되는 구간인데 예. 대략 우리 피디님이 보실 때는 언제 들어설 것 같으세요? 딱 2025년. 거기에 10을 더하십시오. 35년.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안 되죠. 송도가 언제적 송도인데.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4만 7천 명 앞으로도 계속 2035년.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당긴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런 사람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김기응이 할 수 있다. 힘 있는 후보가 네. 중앙과의 연이 있는 후보가 할 수 그러네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에 전화할 수 있는 후보. 예. 참 대단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역 이슈에 대해서 네. 실제로 살아보고 겪어보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인식이나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서 벼락치기 하면 계속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써주는 거 맞습니다. 읽어서는 안 되죠. 예. 또 하여튼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연수을이란 곳에서 네. 이제 지금 컷오프도 있고 컷오프에서 소위 말해서 컷오프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선도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후보가 돼야 될까요? 뭐 여당으로서 또 저기 정부랑 하여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일을 잘하기 전에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네. 후보. 근데 제가 그 연수를 얘기할 때 되게 젊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음. 여기는 다 보수야, 여기는 뭐 진보야 이게 아니라 중도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득이 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실리를 가져다 줄 수 맞습니다. 있는 사람.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분들이 많은 곳이 송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경선에서 밀었을 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중도 표심을 얻지 못한 사람이면 경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뭐 3파전 했는데 진다. 뭐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뭐냐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지지는 안 하지만 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되는 이유가 개인적인 호불호와 연이 아니라 그렇죠. 네. 실제로 중도 표심과 젊은이의 표를 가져올 사람,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왜냐? 이번 총선은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경선 1등이 뭐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경선이 되는 게 경선을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김기흥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한번 밀어 주십사 하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후보. 민주당이 무서워하는 후보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특집으로 지금 김기흥 후보 특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